안녕하세요. 진행자 핫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병건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압류 신청과 가압류 이의 신청에 대해서 변호사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플러스 친구로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상담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플러스 친구 박병건 변호사 치시고 무료 법률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는 이제 공사대금 채권이라고 하죠. 공사대금? 네, 공사를 해서 공사를 한 사람이 공사를 시킨 사람한테 돈을 청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그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상대방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채권을 가압류한 사례였죠. 채권을 가압류. 네. 돈을 안 준 거예요, 그럼? 네. 못 줬죠. 돈이 없어서. 주고 싶었는데 이 사업을 하다 보면은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거나 뭐 일이 꼬여서 돈을 못 주게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하죠. 근데 이런 경우에 이 채권자가 참지 못하고 이 채무자의 제3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한 사례입니다. 제3 채무자. 그러면 A가 지금 현금화가 안 되니까 그거를 받아야 되는 그 다른 제3자에게 이런 경우도 있군요. 네. 직접적인 돈 관계가 아니더라도 그게 가능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 보시면 돼요. 자, A라는 사람이 있고 채권자입니다. B가 채무자라고 해보고 C가 제3 채무자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채권자 A가 B에 대해서 채권이 있어요. 이제 공사대금 채권. 자, 그런데 B가 A에게 그 채권에 관한 변제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 자, 그러면은 A는 B가 돈을 줄 때까지 기다려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이 문제가 남죠. 그래서 우리 법률에 가압류제도를 두고 있는데 B가 C에 대해서 가지는 또 다른 채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이 채권을 A가 C에 대해서 가압류라는 것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압류가 받아들여지면 C가 B에게 그 채권 변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나중에 A가 B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했을 때 그 C가 A에게 변제를 하게끔 할 수 있는 것이죠. 기다리지 않고 바로 받겠다. 그렇죠. 그런 말이네요. 그러면 이런 공사권에서는 이런 일이 많나요? 네, 많이 발생합니다. 이 가압류는 방금 말씀드린 그 공사대금 채권 채무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대여금 관계에서도 또 매매 관계, 보증금 반환 청구 등 금전 지급에 관한 관계에서는 항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죠. 그러면 갑자기 집에 있다가 법원에서 날아왔는데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가압류를 나에게 건 상황이 발생하는 거네. 네, 제3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느닷없이 법원의 결정을 받는 것이죠. 가압류 결정을 받고 참 황당한 상황이 되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까 C 입장에서 봤을 때 원래 B한테 변제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가압류 결정으로 인해서 A한테 변제를 하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결과적으로 C가 손해를 보는 상황은 아니고 이제 약간 좀 당황스러울 뿐이죠. 네. 그러면 C는 현금이 보유가 되어 있는 상태면 그냥 바로 A에게 돈을 주면 이 상황은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네.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문제는 가압류라는 것은 이 아까 A가 B에 대해서 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해서 일단 확정 판결이라는 것을 받기 전에 임시적으로 가압류라는 것을 하는 거예요. 압류인데 아직은 임시다. 네. 가압류. 그래서 이제 가압류 결정이 있을 때 C가 바로 A한테 변제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A가 B에 대해서 집행 권한이라는 것을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집행 권한이 바로 이제 판결문입니다. 일반적으로요. 네. 그러면은 A가 B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해서 승소하고 그 승소한 판결이 확정되면 그 확정 판결문이 이제 집행 권한이 되어서 이때 확정이 되었을 때 A가 C에게 내가 그 전에 가압류 해놓은 이 공사대금
나한테 지급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것이죠. 그때 이제 C는 A에게 돈을 지급함으로써 B에 대한 채무를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압류란 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 가압류란 정의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금전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제도를 말합니다. 네. 결국은 아직은 압류가 되는 상태가 아니라 임시적으로 압류를 걸어놓은 상태인 거예요. 그렇죠. 네. 이렇게 임시적으로 걸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거는 이제 소송을 한 사람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네, 거겠죠. 맞죠. 네. 이게 왜 불안하냐면 써버리면 그렇습니다. 못 받기 네. 때문에 그런 거겠죠. 자, 이제 보전의 필요성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이제 전문 용어로 보전의 필요성이라고 하는데 A의 입장에서는 이제 소송을 아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소송이라는 게 보통 한 1년 네. 길게는 뭐 항소 상고한다고 하면은 2년 3년도 걸릴 수 있는 상황이죠. 엄청 오래 걸려요. 예. 만약에 그 1년에서 3년까지의 사이에 채무자 B가 뭐 C에 대한 그 채권을 변제를 받아가지고 다른 데 써버렸다. 이제 그러면은 더 이상 재산이 없다. 네. 그러면 A는 나중에 승소 판결, 확정 판결을 받더라도 뭐 B에 대해서 집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네.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제 그 승소 판결이 아무런 뭐 필요가 없는 상황이 발생해서 결국은 재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B의 그 C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라는 것을 해놓는 것이죠. 아, 네.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이 상황은 지금 A, B, C 제 3자까지 껴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B가 재산이 없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C에게 걸어 놓은 건가요? 아, 이제 B가 재산이 현재 있는지 없는지 이거는 A 그 채권자가 알 수가 없어요. 네. 재산 조회라는 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가압류라는 것도 결국은 A 이 채권자가 B가 어떤 재산이 있을 것인지 알고 있을 때 가능하다고 보실 수 있어요. 아, 네. 네. 보통 이제 부동산 가압류도 있고요. 네. 채권 가압류, 네. 유체동산 가압류, 기타 가압류가 있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것이 이제 부동산 가압류입니다. 아, 이제 보통은 내가 살고 있는 집, 네. 드러나 네, 있는 그렇죠. 네. 조회를 할 수 네, 없기 때문에 등기부 등본이라는 것을 떼보면은 그건 누구나 뗄 수 있나요? 네, 네, 그 주소지만 알 수 있으면 토지와 건물 같은 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등기부를 떼보면 비소유로 되어 있는 재산이 있다. 그럼 거기다 가압류를 하시면 돼요. 아, 네. 근데 이제 채권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사람과 어떤 관계가 있지 않으면은 잘 알 수 없는 부분이죠. 네. 특히나 이제 공사대금 채권이 제3채무자가 누구이고 또 어떤 채권이 얼마가 있는지 네. 잘 알 수 없는 경우 네.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압류 제도의 맹점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현황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 정확히 알 수 없으면 가압류도 할 수 없다는 것. 그게 네. 좀 문제가 되죠. 그럼 이게 가압류가 임시잖아요. 그 임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은 해방공탁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해방공탁이라는 것은 가압류를 했을 때 이 가압류 결정문에서 이 피보전 채권이라고 하는 금전 채권을 공탁을 함으로써 이 가압류 집행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2천만 원을 공탁하고 이 가압류를 풀 수 있다라는 결정이 내려졌으면 이 법원에 2천만 원을 공탁을 하는 것이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 2천만 원을 공탁함으로써 이 가압류는 취소를 시킵니다. 네. 이게 이제 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 취소라고 하는데 이랬을 때는 가압류 취소가 되죠. 공탁금은 법원이 갖는 건가요? 아, 법원이 갖는 것은 아니고 가압류한 그 채권을 대신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A가 B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현재 가압류라는 걸 했잖아요. 네. 자, 그러면 B가 A에 대해서
이 피보전 채권 금액을 공탁을 합니다. 법원에. 네. 그리고 가압류는 취소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자, 그리고 이제 A가 어쨌든 가압류는 일단 취소가 됐지만 네. 공탁금은 걸려 있는 상황에서 네. 본안 소송을 해가지고 네. 만약에 그 소송에서 승소했다. 아. 네, 그러면은 그 공탁했던 2천만 원을 집행을 해서 이제 가져가시면 되는 거예요. 네. A가. 아, 그러니까 소송은 계속 진행이 되는 거고 그렇죠. 가압류는 풀려도요. 그렇죠. 아, 그러면 가압류가 부당하다. 네.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경우도 발생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소송이 다시 이루어지나요? 아, 자 이제 A, B, C 중에 아까 B 채무자가 이 가압류가 부당하다라고 생각이 들면 할 수 있는 것이 네. 가압류 취소 신청이나 가압류 이의 신청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가압류 이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가압류 이의 신청이라는 걸 하게 되면은 네. 가압류 이의에 따른 별도의 심리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법원에서. 심의가 이루어지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채권자가 그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했을 때, 가압류 신청을 했을 때 법원에서 심리를 해가지고 가압류 결정을 하든지 아니면 기각을 하든지 어떤 결정을 내리거든요. 네. 그러면은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이거에 불복하고 싶다. 네. 그러면은 가압류 취소 신청이나 가압류 이의 신청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그 취소 신청이나 이의 신청에 따른 별도의 법원의 심리가 다시 열리는 것이죠. 그 심리 과정에서 이제 채무자가 적극적으로 이 채권자의 피보전 채권이 부존재한다거나 네. 뭐 보전의 필요성이 부존재한다거나 이 하는 등의 이유로 다투어서 이기게 되면 이 가압류 결정이 취소가 되고 채권자의 가압류 신청이 기각되는 결과가 도출이 되죠. 그러면 그 돈을 받아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런 이제 보호막이 없는 거네요. 가압류 사건에서 일단 소명을 해야 되는데 네. 채권자라고 하죠. 돈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내가 이 피보전 채권이 존재하고 보전의 필요성 또한 존재한다는 걸 소명을 해야 되는데 네. 이 소명이 안 됐다는 것은 네. 본안 소송에 들어가서도 승소할 가능성이 낮다라고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사실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한 상황이 되죠. 그러면 이제 가압류가 취소됐으면은 어쨌든 본안 소송에서 재판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네. 뭐 끝까지 이제 입증을 해서 다퉈야 되는데 만약에 이 가압류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네. 내 가압류가 취소가 됐다. 네. 하지만 이 채권자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다툴 수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의 신청을 해서 그게 네. 받아들여지면 네. 채권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채권자는 처음에 가압류 결정을 받았는데 황당하게도 가압류 이의가 받아들여져서 지금 취소가 됐잖아요. 네. 그럼 한 번 더 불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항고를 해서 항고심에서 다시 한번 이 피보전 채권이 존재하는지 보전의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아니면 채무자 말대로 이것이 존재하지 않는지 다툴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사건에서는 결국 누가 이긴 건가요? 네, 다시 아까 그 사례를 짚어드리면 채권자 A, 채무자 B, 제3채무자 C가 있었죠. 네, 저는 B를 대리했습니다. 지금 A가 B를 상대로 채권 가압류 결정을 받은 상황에서 제가 B를 대리해서 가압류 이의 사건이 진행이 되었고 이 이의 사건에서 채무자가 이제 다투는 것이죠. 채권자의 그 채권이 부존재한다거나 아니면 보전의 필요성이 부존재한다 이거를 이제 적극적으로 다투는 것인데 네. 이 소송에서 이제 제가 B를 대리해서 A의 피보전 채권이 부존재한다 보전의 필요성 또한 없다. 네, 오늘 다뤄본 주제가 가압류 신청과 가압류 이의 신청이었죠. 자, 가압류 신청을 하는 사람은 채권자고 이의 신청을 하는 사람은 채무자죠. 그런데 채권자도 채무자도 이 가압류와 관련해서 쌍방간에 어떤 법률적인 쟁점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 보통인의 경우에는 이 가압류 절차와 어떤 게 쟁점이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두루 경험을 해본 또 이 전반적인 지식을 잘 알고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해결하시는 것이 좋고 많은 사람들이
가압류 또는 가압류 이의를 뭐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중점을 두는 것이 이제 소송, 본안 소송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가압류나 가압류 이의 신청은 좀 쉽게 보고 별거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압류를 원활하게 잘 해놓으셔야 채권자 입장에서는 원활하게 잘 해놓으셔야 본안에서 승소해서 집행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채무자 입장에서는 가압류가 결정이 되었을 때 잘 대응을 하셔서 취소를 시키셔야 원활한 사업이나 또는 생활을 할 수 있으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또 법률적인 쟁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너무 쉽게 보시고 혼자서 해결하시려고 해서는 안 되고 이 법률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셔서 조언을 받으시고 또는 조력을 받으셔서 해결하시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플러스 친구로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상담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플러스 친구 박병건 변호사 치시고 무료 법률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